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어떤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벤트들이 있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충격도 받고 그럽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대비 태세 잘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돼요. 너무 주식만 몰빵 때리지 마십시오.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은 항상 조심조심 하자.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 우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 회장이 올해 말에 은퇴를 선언하네요. 은퇴를 선언하고 이 투자 승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집중이 됩니다. 버핏은 지난 3일에 미국 네브래스카주죠.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총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튿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그레그 에이벌 버크셔 피 보험 쪽의 그 부분에 그 회장을 이제 지목을 한 거죠. 회장을 지목을 했고요.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려라.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미국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 전 세계 투자자들이죠. 지켜야 할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버핏 회장은 현역에서 물러나도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네요. 그가 기록한 수익률은 아주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1964년이죠. 이 몰락해가던 직물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뒤에 연매출 4천억 달러를 올리는 지주 회사로 변모를 했고요. 특히 철도를 비롯해서 에너지, 화학 등 한 18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가이코, 그 건전지 제조업체 듀라셀, 그 패스트푸드인 체인데어리, 퀸도 자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공격적이면서 뚝심 있는 투자로 버크셔 해스웨이 주가는 64년부터 24년까지 60년간 550만 2284%나 상승했습니다. 550만 2284% 상승. 엄청나죠? 연평균 20%의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8위에 올라섰네요. 8위에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매당을 포함해서 총 수익률은 3만 9,054%네요. 이렇게 버크셔 해스웨이에는 못 미칩니다. 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는 애플하고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쉐브론 등이 한 70% 차지합니다. 보유 주식의 가치는 2,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8조 정도 되네요. 또한 3,47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한 487조,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가 발행하는 단기 국채의 5%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많고, 참 주식도 많고, 참 부럽습니다. 아주 대단한 우리 영감님이시네요. 참 존경스럽기까지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존경의 끝이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복리의 마법. 여러분들도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뚝심 있게 하셔야겠죠. 아주 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직장인 A씨가 지난해 가입한 테슬라 밸류체인 ETF의 최근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더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똑같이 테슬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타 운용상 ETF보다 수익률이
10% 가까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A씨가 투자한 ETF는 운용사 재량에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액티브 ETF인데 증시 하락폭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호황기 수익률만 보고 투자 설명서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미국발 관세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액티브 ETF 투자들 사이에서 수익률이 더 크게 떨어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대부분 자신이 투자한 ETF의 기초자산에 이런 수익률을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이 추종하는 ETF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품 구조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나서야 한다고 조언을 하네요. 한국권에서 보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ETF가 2배 레버리지 ETF 3개를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의 2배씩을 갖고 있는 디렉시온 데일리, 2X를 비롯해서 아마존, 엔비디아 이 2배짜리 ETF 등이네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ETF 차지하는 비율이 14.38%, 이외에도 테슬라, 엔비디아를 테마로 해가지고 밸류체인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채권형 ETF도 3배 레버리지 ETF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네요. KB자산운용인데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 국채 가격 지수의 움직임을 3배로 추정하는 TMF ETF의 비중이 15%입니다. 이렇게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만을 추정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일정 부분을 펀드 매니저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 선물, 옵션 등 이 변동성이 큰 상품을 편입을 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투자 설명서에 테마 관련 그런 ETF하고 파생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문제는 이 같은 특징이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강세장에는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그 후에 금융시장에 이 자금이 몰리면서 액티브 ETF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했고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은 21년 4조 7,394억에서 이달 29일 기준 67조 1,098억 원으로 최근에 5년 사이에 15배 폭증을 했네요. 전체 ETF에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에서 34.8%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쪽에서 액티브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액티브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약세장에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일 기준 보니까 그 자율 운용 가능한 자산의 전부를 레버리지 ETF 투자 중인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의 경우 최근에 1년간 수익률이 37.2%, 비교 지수 대비 2배 가까이 되는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불안정이 커졌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6.89%, 비교 지수의 2배가 되는 손해를 봤다. 또 패시브 ETF와 달리 전략 운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총 보수가 2배, 3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패시브하고 액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꼭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을 땐 좋은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해요. 굿나잇.